독구성은 1929년 4월 29일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고 본명은 전원윤입니다. 1949년 극단 신협에 입단하고 서라벌예술대학의 전신인 서울예술전문학원을 다니며 노래와 연기를 배웠으며 재학 중에 1950년 전국신인가수 선발대회에서 1등으로 입상한 것을 계기로 고려레코드 회사 전속가수로 활동했습니다. 한국전쟁 기간 중 육군 군예대와 창공, 태평양 등의 악극단 생활을 거친 후 1956년 이강천 감독의 격퇴로 박노식과 함께 영화배우로 데뷔했습니다. 독구성은 본래 정선 전씨인데 아들 독구 형제의 증언에 의하면 독구성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지자 진짜로 독구시인 줄 알고 독구시 문중에서 문중 행사에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구성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행사에 참석해서 본명도 안 밝힌 채로 문중 사람들하고 인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 독구 형제 본인도 무명일 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유명해지고는 문중 행사를 가라고 붙인 독구성이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구 형제가 그것만은 남을 속이는 기분이라 못하겠다고 부친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예명을 독구시로 쓴 이유는 해당 성씨가 엄청나게 희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들 독구 형제가 밝히길 단역 시절 고 김을백 감독이 지어준 예명으로 홀로 외로운 목소리라는 뜻이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성씨가 유명해지기 매우 좋은 성씨라서 예명으로 사용했고 같은 이유로 이상무 역시 본인의 레귤러 주인공의 이름을 독고탁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독구성은 이후 1959년 김을백 감독의 72호의 죄수에서 주연을 맡았으며 1961년 김기덕 감독의 5인의 해병, 1963년 이만희의 돌아오지 않는 해병 등에서의 군인 역할과 검은 머리,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현금은 내 것이다 등에서 암흑가 1원 역할로 개성 있는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특히 장동희, 박노식, 허장강, 황해 등과 함께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의 액션 영화 붐을 대표하는 액션 배우였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참여 작품이 줄었지만 1991년 내 멋대로 해라, 1996년 투맨에 출연하는 등 90년대까지 꾸준히 활동을 하다 2004년 지병으로 하늘의 별이 되었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악역 배우로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매섭고 날카로운 인상의 독구성은 한국 영화사 가장 악랄한 역대급 빌런을 연기했던 악역 전문 배우 중에 한 사람으로 조직폭력배, 사기꾼, 건달, 밀수꾼, 외놈, 앞잡이, 산적 등 520여 편의 영화에서 조연 및 단역을 맡아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배우였습니다. 당시 그의 라이벌을 꼽자면 선배인 허장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독구성은 허장강만큼 액션에서 코미디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오가는 폭넓은 연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액션 배우 중 허장강은 코믹하고 유머러스한 캐릭터를, 박노식은 악당 역과 선한 역을 오가는 캐릭터를 연기했다면 독구성은 줄곧 정통 악역을 고수했습니다. 독구라는 예명의 성에서도 풍기듯이 그의 연기는 선이 날카롭고 강했습니다. 상명대학교 영화가 조이문 교수의 글을 인용하면 독구성은 차갑고 잔인한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에 관객에게 본의 아니게 욕도 많이 먹었지만 한국 배우 중 그처럼 일관되게 자기 캐릭터를 갖고 연기한 배우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독구성은 격퇴 이후에 계속 조연으로 활동하다가 1965년 한국형 느와르 영화 20명 감독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서 장동희와 공동주연을 맡았으며 이 영화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두면서 드디어 독구성의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했던 그 시절에
독고성은 영화 제작을 하기 시작했으며 1967년 잔일이의 주제가가 크게 히트했던 뜨거운 안녕과 부산에서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둔 영등을 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영은 당시 전 세계를 강타했던 이탈리아 마카로니 웨스턴 무법자 시리즈를 패러디한 작품으로 이 영화는 국적불명, 시대불명의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영에서 주연을 맡은 독고성의 상대 역으로는 윤정이가 등장했으며 이 영화의 흥행 성공에는 윤정이의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독고성은 2000년 깡패 수업 3에 출연하는 등 아주 긴 세월 동안 배우로 활동했으며 2004년 76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독고성의 아들 1953년생 독고영재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는 많을 때는 15편의 영화에 겹치기 출연을 하기도 했어요. 집은 매일 영화 제작자들과 매니저들로 어수선했죠. 그러나 아버지가 직접 영화 제작에 뛰어들어 실패하는 과정도 지켜보았어요. 집안은 쑥대밭이 됐고 제 기타까지 압류딱지가 붙을 정도였어요. 방송에서 독고영재는 우리 가족은 왕십리 단칸방에 살았는데 아버지 독고성이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는 영화를 대박을 터뜨렸다고 전했는데 영화가 대박난 후 방이 6개 딸린 한옥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면 문이 또 있고 그 문을 열면 마당이 나왔다며 아버지가 당시 하루에 겹치기 15편 16편을 찍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알기에 아버지는 제가 배우의 길을 걷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저는 연기자 대신 정치부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동랑 선생의 권유로 배우가 됐고 기꺼이 20년간 무명의 길을 걸었어요. 독고영재는 무명 생활하는 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21살부터 41살까지입니다. 스스로 배우의 황금기를 무명의 시간으로 채운 셈이죠. 무명 20년 동안 그는 찬밥 신세의 서러움을 알았고 시쳇말로 밥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게 됐다고 하며 무명의 내공을 채우고 있을 때 그를 음악에 다시 부른 이는 정지영 감독이었다고 했습니다. 영화 1990년 남부군에서 안성기와 독고영재. 그는 정지영 감독이 남부군에 출연하면서 이후 정 감독의 영화에 자주 캐스팅됐습니다. 영화 구미호에 출연한 정우성과 고소영, 독고영재. 이 영화는 정우성의 첫 데뷔작이었습니다. 독고영재는 1990년대 초 영화 남부군, 하얀 전쟁,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에 잇따라 캐스팅되면서 그제야 대중 앞에 얼굴을 드러냅니다. 언젠가 정 감독은 독고영재를 처음 봤을 때를 회상하며 어딘지 세상을 무척 힘겹게 그러나 올곧게 살아온 인물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MBC 드라마 엄마의 바다에 출연하게 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바다는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는데 당대 최고의 배우인 박근영, 김혜자, 최민수, 고현정, 고소영, 조영기, 이창훈 등이 출연했습니다. 무명 20년을 겨우 털어낸 독고영재는 TV 브라운관에선 갓 데뷔한 신인과 다름없었습니다. 엄마의 바다 스토리는 몰락한 가정의 맏딸인 고현정은 학원 강사 최민수와 연인 사이였습니다. 어머니 김혜자는 보잘것없고 가난한 최민수와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이때 학원 소장인 독고영재가 등장, 고현정에게 호감을 드러내면서 최민수와 갈등합니다. 김혜자는 내심 사위로 독고영재를 염두에 두지만 딸 고현정은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 대신 최민수를 택합니다. 독고영재는 두 사람의 행복을 빌며 미국으로 떠납니다. 처음엔 단 10회만 출연하기로 돼 있었어요. 최민수 고현정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주고 미국으로 떠나는 걸로 설정됐는데 제가 인기를 얻으면서 드라마가 꼬였어요. 저를 본 시청자 반응이 특이하다였어요. 그때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 사위 삼고 싶은 남자 1위가 최민수가 아닌 독고영재였다고 합니다.
독고 영재는 후배들에게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말하죠. 경험할 때 느끼는 좋다, 나쁘다, 속상하다는 감정을 갖지 말라는 충고도 합니다. 경험은 연기의 기초입니다. 연애도 많이 해보라고 권해요. 연애할 때의 열정이나 기쁨, 헤어질 때의 낙담이나 슬픔도 다 연기 속에 쌓입니다. 연기의 기교는 비슷하지만 경험의 여부에서 차이가 납니다. 경험은 상상력으로 커버할 수 없어요. 보통 사람처럼 살면서 배우가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배우가 될 수 없어요. 연기 기술만 적당히 배워 배우가 되려 한다면 진작 그만둬야 합니다. 지금 무대나 스크린에서 활동하는 배우들은 죄다 엄청난 고통을 감내한 이들입니다. 그분들이 얘기를 안 꺼낼 뿐이지 다 사연이 많아요. 그런 경험을 한 이들만이 제대로 된 연기를 할 수 있어요. 아날로그 시대의 연기는 감성적으로 단순하지만 디지털 시대는 다중적인 성격의 연기를 요구합니다. 이제 배우는 다중인격자가 돼야 해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강자냐 약자냐에 따라 배우의 말투나 생각이 달라져야 해요. 연기 영역을 액션이나 멜로로 규정지어서도 안 됩니다. 코믹 연기도 할 수 있어야 해요. 다중 연기를 위해서는 다중의 감성을 지녀야 합니다. 러시아 연출가 스타니슬랍스키가 배우의 조건으로 내적 진실의 표현 능력을 언급하던 때보다 지금은 내적 갈등이 훨씬 많은 시대니까요.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이 있어요. 누구나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누구나 노력하면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나요? 유감스럽게도 1만 시간의 법칙은 배우에게만은 예외입니다. 노력만으론 부족해요. 운이 따라줘야 합니다. 능력이 타고났다면 운이 다가오기까지 버텨야 해요. 버티다 보면 운과 시대성이 맞아떨어질 수 있어요. 독고 영재의 귀한 말이었습니다. 지난 2006년 3세 연기자 전성우가 독고준으로 이름을 바꾸고 연기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전성우는 유명 영화배우였던 독고성의 손자이자 인상적인 연기로 사랑받고 있는 독고 영재 본명 전영재의 아들입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옛말처럼 서울예대 방송연예과를 졸업한 전성우는 연극배우로 활동하다가 지난 2003년 SBS 공채 탤런트 10기로 TV 데뷔를 하기도 했습니다. 독고라는 성의 예명을 쓰던 할아버지, 아버지와 달리 나름의 이름으로 서겠다는 의지로 본명을 고집하던 전성우는 2004년 SBS 토지에서 단역을 맡았던 이후 2년여간 휴직일을 가졌죠. 이렇게 방송을 떠났던 이유에는 3세 연기자라는 세간의 시선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명성 때문에 연기를 못하면 욕먹고 잘해야 본전이라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쉬는 동안 가문의 영예를 이어가겠다고 스스로를 다진 전성우는 독고준으로 이름을 바꾸고 예명을 쓰는 데는 독고 영재가 할아버지로부터 연예계 활동 이름으로 내려준 것인데 가족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